이번 주에는 이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게 되었는데, 잘 아시는 말씀 한 군데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시는 장면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녀를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그리고 또 남녀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물론 이제 부부 관계를 다루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각 구절들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창세기 부분이 부부 관계를 다루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관계 모습을 잘 드러낸 본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성경 말씀과 또 제가 이제 따로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되게 다 아시겠습니다만 18절에 보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해서 돕는 배필을, 여기 보면 이제 혼자 사는 것과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최초의 이제 언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함께 있는 것,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독립된 존재이고 너무 다른 존재이지만 둘이 이제 이렇게 합하였을 때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도 인간이 혼자,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 않고 같이 부부로서 혹은 남녀가 함께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능으로서 이렇게 돕는, 서로 일을 돕는, 혹은 뭐 서로 정서적인 측면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서로 돕는 역할로서 부부가 지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이제 성경 이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름을 여자라 부르리라 혹은 하와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이제 서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개체이지만 이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서로 합쳐졌을 때 이게 꼭 뭐 성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성경 해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부부에 대한 또 중요한 기능으로서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결혼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성경의 표현은 약간 좀 다른, 남자가 오히려 부모를 떠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와 합하여서 독립된 가정,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뭐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뭐 예전의 시대에도 뭐 이 성경에 기록되는 혹은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문화도 이 남성 중심의 이제 가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즉 자기의 원가족으로부터 독립되어서 하나의 독립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로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물론 이것은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 옷을 입지 않은 신체적인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태. 즉 우리가 어떤 이 옷을 입는다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끄러운 것을 감추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내가 모든 것을 상대방한테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혹은 창피하거나 혹은 뭐 이게 내가 이걸 얘기했다가는 저 사람한테 뭐 비난을 받을 것 같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 벌거벗은 상태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상태이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부부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타락을 하면서 관계들이 이제 어그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부부관계의 모습들의 모델들을 지금 여기에서 본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고 여러분들께 일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향하는 바라고 할 때에 부부관계가 이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을 아마 각자들 가지고 계실 것이고 혹은 지금 누리고 계실 것이고 혹은 또는 지금 우리의 부부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혹은 뭐 강의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하나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부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부부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부부 관계는 사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부부 관계 뭐 구름이다 뭐 등등 그러니까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는 부부 관계가 뭐다라고 생각한다. 목사님 한번 뭐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는 선한 씨름이다. 선한 씨름. 예. 어떤 의미로 선한 씨름을? 서로 밀고 당기고 치고 받고 딴지 걸고. 근데 넘어져서도 삿발 계속 잡고 있으면 예, 선한 싸움. 예, 계속 어떤 밀고 당기는 게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으네요. 예, 또 다른 분들 뭐가 생각되십니까? 부부관계란? 부부관계란 붕어빵이다. 붕어빵이다. 왜요? 서로의 모습을 똑같은 말씀처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닮아간다. 부부가 이제 뭐 외모상으로 나이 들어서 부부가 비슷하듯이 네. 그 서로의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의 또 동화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붕어빵이다. 네, 붕어빵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아마 이제 그런 표현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이제 비슷해져 가죠. 네. 좋은 것도 닮아가고 안 좋은 것도 닮아가고. 네.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부부관계란? 안개와 부부관계란 안개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기획이 잘 몰라요. 이게 이제 그 안개가 거쳐가면서 생각이 드러나는 예.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네.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줄 수, 수용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개가 같이 힘이 불에 타지를 않아요. 네. 그 사람이 들어서 안개가 거치면 서서히 알아간다. 예. 예. 처음에는 참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이제 부부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안개가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그런 각각의 비유들이 부부관계의 일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겁니다.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아마 각자들 수많은 이제 비유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이제 부부관계가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부부관계의 다양성이라는 첫 번째 제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부부관계는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부관계가 될 때에 뭐 중매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하기도 하고 연애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때에 고려하는 요소들은 참 다양한 삶의 측면 중에서 몇 가지만 사실 고려하고서 우리는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뭐 외모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뭐 신앙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뭐 인격적인 측면, 또 혹은 뭐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지만, 그럼 막상 결혼 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것 내가 생각했던 것 말고도 참 다양한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접했던 어느 문구가 참 저는 결혼 생활을 잘 표현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인해서 멀었던 눈을 뜨게 해주는 참된 안과 의사이다. 사랑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던 그 눈을 진짜 뜨게 해주는 게 결혼 생활이다.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문구를 제가 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 사람 잘한다고 이제 연애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뭐 등등등 보니까 이 사람 같이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잘 살 것 같아. 오케이, 결혼합시다. 라고 혹은 뭐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뭐 이 집안이나 뭐 등등등 보니까 너 잘 살 것 같아. 이게 참 좋아. 그런데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좋고 이렇게 잘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그런 부정적인 혹은 잘 맞지 않는 것이 많거나 심각하거나 이건 큰일 날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게 이제 갈등이 깊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되기도 하지요. 그만큼 우리 결혼 생활이 많은 측면을 갖고 있는데 뭐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부부관계 속에서 만족한 영역과 만족하지 않은 영역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했던 대화라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것으로 시작해 갖고 경제적인 측면이 과연 이제 만족스러운가 제 아내는 저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 항상 불만스러워합니다. 얼만큼 더 벌어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내가 생각한 대안 중에 하나가 로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해서 뭐 갈등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적인 것도 심각할 수도 있고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한 영역이죠. 집안일을 어떻게 하느냐 뭐 집안일은 물론 이제 되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뭐 남자들도 집안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못을 박아야 될 때도 있고 뭐 전구도 갈아야 되고 뭐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그런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한 영역이고 또 성적인 측면 사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부부 생활에 아주 중요한 측면이죠. 그래서 뭐 이혼을 할 때 왜 이혼했느냐 그 통계를 보면 성격 차이가 가장 이제 많은 이유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격 차이가 우리가 말하는 퍼스널리티 이것의 차이가 아니라 섹스의 격의 차이가 있어갖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부분은 뭐 남의 부부가 성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성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것 참 심각하거나 중요하거나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제 원가족 오리지널 패밀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원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 이것도 부부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 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또 뭐 교회를 어떻게 다닐 것인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등등등 이 우리가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이 부부관계에서 다뤄진 영역이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만족스럽냐 불만스럽냐라고 할 때에 어떤 가정은 어떤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만족스럽고 이러이러한 것이 불만스럽다.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영역에서 만족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우리가 이제 강의한다, 혹은 뭐 이제 상담한다고 했을 때 각 부부마다 워낙 독특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부 관계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불평을 얘기할 때에 옆집을 보면 저 집사님네를 보면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비교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있고 저 부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모습이 있어서 어떤 모습에서는 저 부부가 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부가 우리를 볼 때는 우리 부부의 또 좋은 점을 그분들은 보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부부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유, 우리 부부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다 나름대로 그 고유한 특성들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관계 속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저 부부와 단순 비교해갖고 저 부부는 좋고 우리 부부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